안녕하십니까. 정현대 TV의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미라고 합니다. 옆에는 오늘 저희 정현대 인권민생국장이면서 IDS 홀딩스 사건을 추적해온 이민석 변호사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어떤 특종을 하나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30일 날 11시 경찰청 앞에서 우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을, 언론계의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을 이제 우리가 고소고발하게 됐는데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먼저 이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앞서서 한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언론에서 좀 보긴 봤을 거예요.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이라고 1조 원대 사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IDS 홀딩스라는 것은 소위 다단계 유사수신 그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인 김성훈이가 2014년 8월 달에 672억을 사기쳤다는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었죠. 672억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에 무려 12,000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칩니다. 근데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놈이 그 재판 기간 동안에 1조 원의 사기를 친다. 이건 아마 세계 사기 역사상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일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처음에 672억 원에서 사기가 해서 기소가 됐던 게 몇 년도죠? 2014년 9월 25일이죠. 2010년 9월 25일이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 이제 기소가 됐던 사람들이 유지선하고 그거 김성훈이죠. 김성훈이죠. 대표였던 김성훈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건 아니고요. 기소가 된 상태. 이것도 참 웃긴 겁니다. 네. 보통 우리가 1억만 사기쳐도 구속이 되거든요. 근데 672억 사기 쳤는데 영장이 기각된 거예요. 그 구속 수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 아마 672억 사기로 영장 청구돼서 영장 기각된 거는 아마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네. 그런데 웃긴 게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에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됐던 이게 이제 1조 2천억이 되면서 무려 이제 50명이 자살하는 아주 비극적인 이제 그야말로 그 당시 지금까지 알려졌던 아주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됐던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면 검찰이나 법원이 써왔기 때문에 그거죠. 결정적인 거는. 그렇죠. 이런 거예요. 672억 사기 사건인데요. 그것이 1심이 2015년 6월 19일 날 1심이 선고가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672억 사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672억 재판받으면서 1조 사기 쳤잖아요. 그러면 672억 사기 친 거를 1조 사기 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돌려막기죠. 즉, 재판 중에 돌려막기로 672억 사기 친 걸 또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게 아니라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예요. 아니, 그럼 사기친 돈 갖고 사기친 돈을 갚은 거잖아요. 이건 갚은 게 아니거든. 근데 사기친 돈으로 사기친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그럼 근데 도둑질하고 나서 돈을 갚아주면은 이제 도둑질 안 되겠네?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1심의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기꾼이 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밖에 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이놈을 안심하고 또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672억 원이 이제 1조 2천억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1조 960억까지 넘어가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또 검찰도 알고 있었어요. 그 672억 재판 중에 사기친다는 건 검찰도 알았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덮었죠. 또 법원에서는 아예 집행유예 때리고. 이건 뭐예요? 법원하고 검찰이 아예 사기치라고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렇지, 그냥. 670밖에 안 쳤네? 한 1조까지 한번 해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 입장을 봐야 돼요. 사기 당하는 사람 입장. 그렇죠. 응? 사기 당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지 사기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기자들이 응?
이 김성훈이라는 놈이 네. 672억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네. 사기를 친다고 또 언론에 보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언론 보도가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기를 치고 싶어도 사기를 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응? 재판 중에 사기 친다고 쓰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마다 계속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게. 예, 계속 삭제가 돼요. 근데 뭘 삭제한 언론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나온 게 그 머니투데이하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정확히 말하면 머니투데이 그룹이 있어요. 예. 머니투데이 그룹 밑에 언론사가 예. 머니투데이가 있고 예. 그리고 뉴스원, 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뉴스원이 굉장히 크죠. 그치. 아마 연합통신 다음에 클 거야, 아마 뉴스원이. 근데 뉴스원의 강현찬 기자라는 아주 훌륭한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자는 재판 중에 사기친다고 계속적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기사를 쓸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기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자기가 썼던 이제 그런 회고록이나 이런 나온 이제 페이스북에 요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그 강창현 기자가 강현찬 기자가 속했던 그룹이 뉴스완이라는 거죠. 그렇죠. 뉴스완이고 뉴스완이 이제 지금의 연합통신처럼 뉴스를 공급하는 이제 중요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통신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참 나중에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강현찬 기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 그때가 5월 8일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강현찬 기자가 이제 잠입 취재해요. 예. 근데 왜 잠입 취재했냐면 지금 김성훈이가 672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놈들이 재판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판 중에 사기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현찬 기자가 이제 잠입 취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잠입 취재를 하는데 중간에 그 IDS 홀딩스 모집책한테 딸이 걸린 거예요, 신분을. 그래서 거기 있는 모집책들이 제 기자다 그러니까 기자 잡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뭐 강현찬 기자는 혼자고 모집책들은 뭐 한 수십 명 될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수십 명한테 집단 폭행 당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 그냥 당한 거네. 그러니까 사기쳤다고 얘기하니까 보도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열받으니까 그날 기사를 올린 거예요. 기사를 뭐라고 올렸냐면은 응? 재판 중에도 응?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기자까지 폭행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뉴스에 올렸어요. 올렸네. 올렸어요? 그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근데 그 기사가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데스크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데스크에서 통과돼서 올라간 기사예요. 근데 그 기사가 삭제가 된 거라 그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왔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다가 없어진 거야. 이건 처음부터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왔다가 없어졌어. 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네. IDS 홀딩스에서 네. 뉴스원에 손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증거물이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렇죠. 증거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한민국에 처음에 이제 공개되는 이 아주 우리가 말하는 IDS 홀딩스 게이트 또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제 게이트가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뭐가 돼 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예. 딱 나오잖아요. 예. 이게 수사 보고예요.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1월 2일자 수사 보고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쪽 검찰의 공문서예요. 그렇죠. 이 공문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 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응?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 그게 이제 문자 내용입니까? 그렇죠. 뭐 문자는 굉장히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자를 이제 하나. 예, 그럼 상당히 많은데,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2015년 5월 19일 날 예. 그때 나온 문자, 예. 그게 IDS 홀딩스의 예. 그 회장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IDS 홀딩스 회장이. 회장 있잖아요. 왜냐면 이 회장이 예. 이번에 있잖아요. 양심 선언해갖고 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김 대표 고생 많았지요. 방금 뉴스원 유승호 국장, 강호병 국장 만나서 기분 좋게 김 대표가 준 술 다 먹고 월요일 강영창, 강호병 부장 월요일 회사에 방문해서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돈 이야기는 안 했고 회사끼리 윈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뭐 기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 봤네 돈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근데 여기 있는 게 여기 보면 월요일 날 강영창, 강호병 나오잖아요. 왜? 근데 여기 근데 여기 그 강영창은 강현창을 아마 잘못 쓴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렇지. 강현창 기자가 워낙 정의롭게 하니까 그걸 한번 구워 삼아 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015년 5월 26일 회장님, 강호병 부국장과 강현창 기자 방문은 29일 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사도 홀딩하자고 했습니다. 홀딩하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홀딩하자는 건 뭐냐면 앞으로 놔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홀딩하자는 건 앞으로 있잖아요. 기사를 갖다가 올리는 걸 막자 이런 얘기예요. 홀딩은. 그 다음에 내려놓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015년 6월 11일 김 대표 바쁜가 봐요.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하고 운동 중입니다. 기사 어제 다 내리기로 했는데 유 국장이 입원해서 월요일 다 내리도록 합시다. 여기 뭐가 나와요? 홍성근 회장하고 운동하고 있고. 아, 그럼 그 홍성근 회장이 그때 그 장자연 사건에서 뭐 윤주한테 명함을 줬다는 그 사람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홍성근 회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봐요. 그때 IDS 홀딩스의 대표 이름이 누구예요? 김성훈이죠. 김성훈이죠. 네. 그때 장자연 소속사 그 대표 이름도 김성훈이에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니고 이명 동명이인이. 동명이인이죠, 그거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기획사 대표 있잖아요. 네. 뭐 본명은 김종승인데 그렇지. 평생 김성훈이라고 이름하고 댕겼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사기꾼 김성훈한테는 기사 내려달라는 청탁받고 그리고 장재현 기획사 김성훈한테는 연예인들 통해서 접대받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참 완전 쌍 김성훈 가지고. 이거 김성훈이 이름이 안 좋네, 그게. 그러니까 근데 아니죠. 원래 김성훈은 좋은 이름인데 이 사기꾼 김성훈이하고 장자연을 죽음으로 본 김성훈이 진짜 이 김성훈의 이름을 굉장히 더럽히고 있어요, 이거. 그렇네. 예.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제 제가 듣는 제보에 하면요, 뭐 그 이후에 한두 건이 아니네요. 무슨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무슨 무슨 광고 협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광고 협찬이 뭐냐면 예전에 IDS 홀딩스가 KR 선물을 인수해요. 그렇죠. KR 선물 이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압구정 미꾸라지. 그렇죠.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처음에 1억으로 시작했다가 3천원 벌었는데 나중에 한 번에 다 날려먹은 사람. 압구정 미꾸라지가 하던 KR 선물이 망하니까 그게 김성훈이가 그걸 IDS 홀딩스가 KR 선물 인수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데 그 KR 선물이라는 데가 그 압구정 미꾸라지가 있다가 회사가 전산 사고로 해서 이제 망했어요, 거의. 망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실한 기업을 이제 지금 이쪽 그 IDS 홀딩스가 네, 외환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선물사가 필요했고 선물 거래를 하는 이제 이 어려운 이제 회사를 KR 선물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KR 선물에 약간 어느 정도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 치는 놈들은 매관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큰 선물사를 선물사 인수했다. 그렇죠. 우리를 믿어라, 투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거의 부실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죠. 거의 뭐 적자 상태였는데. 그렇죠. 근데 뭐 사기 치는 사람은 그런 거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에 이용된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KR 선물이 머니투데이 계열사에 그 광고를 갖다가 수주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속 그 기사를 내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성격이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사를 내린다는 건 우리가 공공연 기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우리가 언론계하고 재계하고 뭐 특히 기업들하고는 늘상 있어 왔던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있죠, 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게 이제 이 범죄 조직하고 이제 돈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해서 아까 672원으로 끝난 사건이 1조 2천억. 그리고 말하자면은 50명이 자살하게 된 그야말로 이 초대형 게이트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홍성동을 그러면 나중에 그 민사상으로 보게 되면 1조 원을 물어내야 되는 이제 그렇죠. 만약에 근데 제가 또 한번 볼게요. 홍성근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2015년 8월 8일 홍성근 회장한테 부탁해 보자고요. 이거 이런 뭘 부탁하는 뭐 그것도 역시 기자 회사들이 이제 뭐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2015년 11월 24일 홍성근 회장 11시에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돈이 그럼 계속 들어갔다는 얘기네? 근데 그 얘기밖에 안 됐죠, 보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뭐 1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그 범죄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 갔던 돈이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여기 저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에 그 강현창 기자가 진짜 IDS 홀딩스를 굉장히 폭로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테러까지 당하고. 그렇죠. 아까 강현장 50명, 몇십 명한테 당했다고 그렇죠. 그랬죠. 근데 그 기사가 내려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강현창 기자는 계속 쓴 거예요. 또 있잖아요. 그 뭐랄까 쓸 수는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요. 특히 저한테까지 제보를 했어요. 이 IDS 홀딩스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정현대가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게 다 어떻게 연결이 됐네요, 그죠? 자, 자 여기 뭐라 써 있냐면. 근데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강현창 기자는 IDS 홀딩스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2월 12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뉴스원은 내가 강력히 홍성근 회장 찾아가 항의해서 강영창이를 매장시키도록 합시다. 아니 이제 의인은 이제 아예 그냥 묻어버리겠다는 얘기네. 아니 생각해봐요. 강영창 기자님 진짜 훌륭하신 기자예요. 그렇죠. 이런 훌륭하신 기자를 갖다가 회사의 보도를 만들어야지. 뉴스원은 내가 강력히 홍성근 회장 찾아가 항의해서 강영창이를 매장시키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사기꾼들하고 사기가 할 수 있도록 1조인데 사기가 가능하도록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럼 이게,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고. 사실부터. 오케이. 예. 사실부터 먼저 자, 합시다. 그리고 또, 그때 있잖아요. 그 IDS 사기꾼 김성훈이가 보낸 문자가 있어요. 강현창이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속을 못 시키면 건드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 좀 보여주세요. 여기 화면에다가. 다는 보여주지 않더라도. 예. 그런 식으로. 예, 됐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편집해하고 다시 올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유승호. 그 유승호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뉴스원의 편집국장인가? 그렇죠? 유승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현창에겐 앞으로 IDS 관련 게시판에 올리는 걸 늘 하지 말고 관심 자체를 끊으라고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호 올림. 와, 그럼 이거는 범죄자의 지금 사기를 만약에 방해할 때는 이 기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엄청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론사에?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유승호 씨. 예. 예? 언론사에 기자고 언론인 같으면, 아니, 범죄를 갖다 예방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언론에 탐욕을 다하겠다 그러는데, 뭐? 강현창에겐 앞으로 IDS 관련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하지 말고 관심 자체를 끊으라고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호 올림. 결국 이 사람 잘렸죠? 아니죠. 지금 있잖아 뭐야. 내가 아닙니까? 저 강현창. 자르지 않았어요.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 자기 왜냐면 이건 자를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자른다 그러면 강현창이 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나갔잖아요. 나간 건데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갔냐면 그건 나간 건 2018년에 나갔고 그건 거의 뭐 1년 전에 나갔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뭐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강현창 기자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요. 2016년 3월 5일 날 또 이런 거 뭐죠? 오늘 인터넷 뉴스는
또 강현찬이가 관련된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외에도 계속 다른 언론사에서 IDS 홀딩스 사기라고 폭로하는 기사가 좀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잠깐만, 이게 이 검사들이 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예, 검사가. 아니 이거는 검사가 이제 작성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검사가 기록을 봤잖아요. 네. 검찰 문서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게 범죄라는 거는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죠? 왜냐면 이거 많이 털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예. 하여간 뭐 굉장히 끝발이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검찰이 아니까 알고서 근데- 묻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묻었다가 봐야지. 아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얘기 아닙니까? 저봐,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나온 놈들이 예. 머니투데이, 예. 회장, 예. 또 무슨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 뭐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언론하고 한번 대판 붙어야 돼요, 아예. 그렇네. 그러니까 검찰하고 내놓으라는 언론사하고 다 붙자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묻자 이렇게 된 거네 검찰놈들이. 야, 야. 진짜 이거는 이게 그다음에 검찰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강현찬 기자님, 참 또 김성훈이 있죠? 그 IDS 홀딩 사기꾼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뉴스는 심증은 강현찬이 지시로 의심되나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현찬 기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IDS 홀딩 사기꾼이라고 계속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 후에도. 그러니까 강현찬 기자님이 뉴스원에서는 글을 못 쓰지만 다른 언론사에 쏘줘서 계속 쓰게 했어요. 그래서 전 진짜 강현찬 기자님한테 박수 치고 싶어 진짜 이거. 아 박수. 이거 강현찬 기자님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이 엄청난 게이트가 이제 강현철 기자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렇죠. 된 거죠. 야 진짜. 응? 근데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이게 난 상상도 못할 정도.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절 욕하는 글도 있네. 그러니까 이민석 변호사. 나는 제 이름은 쓰지 않고 예. 2016년 5월 14일 예. 시민단체 이 새끼들이 기사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새끼들이 뭐냐면 우리 정영대나 이런 놈들이네. 아니, 이따 정현대는 아니고. 야, 그때는 약탈경제 반대행동 있어요, 이때. 그때 거기에. 예. 야, 그 참, 근데 여기 보니까 정치인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인 나오더라고, 뭐. 정치인. 아까 변씨 있잖아. 변홍정인가요? 하도 많아갖고 내가 찾을 수가 없어. 나 일단 변홍정 그거 한번 봅시다. 지금 정치인 얘기가 좀 나오던데. 하도 많아갖고. 하도 많아서 뭐. 아니, 왜냐면 이게 뭐. 이게. 이게 여기 변희님인데. 여기 있다. 어디 써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불러주세요. 네? 이 해석을 해줘야 돼, 이 사람. 2016년 예. 5월 14일. 예. 이게 뭐냐면, 그 김성훈이, 그 사기꾼이, 예. 그 중간에 그 다른 분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님, 내일 연합뉴스 TV에 저희 내용이 보도될 예정입니다. 비교적 공정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기자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매체가 주류라 어느 정도 파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 의원님이나 회장님 주변 분들이 오해 없도록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우리가 수사를 했던 그 변홍정 의원이네. 그 당시. 변홍정 의원이네. 회장님 주변 분들은 누구냐면 무슨 뭐 경대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대수하고 그때 자명련 출신들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 출정권하고. 근데 여기도 그래요. 연합뉴스 TV에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 나갔어요. 나갔는데. 왜냐면 근데 여기 실패했어 여기는. 이거 실패했어. 실패했지만 이제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됐네. 그렇죠. 해보려고 연합뉴스는. 했다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 연합뉴스 TV는 실패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연합은 좀 봐줘야 되겠네 우리가.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물론 나중에 나오긴 나오는데 뭐 아주 뭐랄까 미세한 실수를 하긴 했어.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뉴스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용도 뭐 별 내용이 없지. 보도했잖아요 사실은. 뭐 긍정적인 보도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 연합뉴스에서 상당히 세게 보도했어요 이거는. 그래요? 연합뉴스에서도 연합뉴스 TV잖아. 이건 동영상으로 보도했어요. 이건 아예. 그래? 그 연합뉴스는 세게 했어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 연합뉴스 보도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뭐 재방송도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IDS 홀딩스에 정치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때 보면은 그 화환대 갖다 놓은 국회의원들이 그 개업식 뭐라 그러더라? 그 사무실 이전 시기에 들어왔던 그 국회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그 심지어 검사장도 있었고. 그렇죠. 그거는 뭐 근데 여기에 비하면 아니 그건 단순히 화환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 개요가 있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식 고소 고발에 고발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법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범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준 거잖아요. 예. 이거는 기사 내려달라고 하는 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거는 배임 증자가 되죠. 돈을 준 쪽 입장에서는. 배임 증여, 아니, 맞아. 증재. 증재. 줬다, 돈을. 증재고, 그래 받은 입장에서는 배임 수재. 수재고. 근데 이제 이것은 근데 주는 방식이 무슨 뭐 광고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말이 광고지. 그렇죠. 이미 다 짠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케아 선물이 거기에 광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광고를 빙자한 그렇죠. 이거 뇌물이지 뭐 그게. 뇌물이지. 예, 그러니까 배임 증재, 배임 수재 그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내가 그게 횡령이 어느 거예요? 근데 형량은 높지 않은데 예. 그렇지만 이거는 아마 구속되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구속사의 건이 지금 말한 거는 올라갔던 기사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던 기사가 내려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자, 근데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지금 밝혀진 거는 올라가는 기사가 내려진 거면 밝혀진 거지. 자, 봐보세요.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못 쓴 것도 많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자 피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IDS 홀딩스 사업 때는 이것 때문에 1조 원의 피해를 받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민형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형사는 뭐 처벌을 받는 거고. 네. 민사도 이제 그 민사는 이거죠. 이 사람이 거기서 기사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뉴스원이나 이런 기사를 보고 여기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1조 원의 추가 손실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조 원이라기보다는 아마 그게 물론 뭐 밝혀진 거는 뭐 2015년 뭐 초부터 뭐 그렇죠. 기사 나왔는데 2015년부터 나온 기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뭐 거의 뭐 거의 한 1조 가까이. 거의 1조 가까이는 그렇죠. 아마 손에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홍 회장은 이제 1조 원의 그 배상 책임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피해자들 전체가 홍 회장 상대로 소송할 수 있죠. 왜냐면 당신이 기사만 내리지 않았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손해 받겠냐. 근데 1조 원어치 가치가 되려는 모르겠네요. 우리 머니투데이 그룹이. 아니 그렇지 않죠. 뭐 홍 회장도 개인기 재산이 있을 거예요, 좀. 아, 그런가? 1조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아마 이제 홍 회장이 이제 구속사는 면치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밝혀지면 구속수사 면치 못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니 이것이 그냥 내린 게 아니라 1조 원대 사기 사건에서 그 기사 내린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쉽게 얘기해봐요. 만약에 조이팔이 사기치고 있다가 막 보도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조이팔한테 전화 받고 야, 그 조이팔에 대한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내려. 나중에 알았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 당연히 구속이죠, 그건. 하여튼 뭐 우리 이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니까 뭐 법리적으로 아마 뭐 충분히 잘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제 그 IDS 홀딩스 피해자 연합회하고 무궁화클럽하고 정의연대하고 해서 30일 날 11시 경찰청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고발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러면 검찰이 안 하고 이걸 또 왜 경찰이 하죠? 보세요. 이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만든 수사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 보고서 이게 두꺼워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수사 보고서 제가 결론을 읽어드릴게요.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진짜 기가 막히다 보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성우는 IDS 홀딩스가 유사 수준 행위 및 사기죄로 2014년 9월 25일 기소가 되고 2015년 6월 19일 1심 유죄 선고된 1년의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사가 IDS 홀딩스가 유사 수신업체임을 고발하는 기사를 취재하거나 실제 기사 게재를 하였으나 언론계 인사와 교류하는 누구를 통해서 기사 무마의 조건으로 광고비를 지원을 하거나 심지어는 해당 기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기사가 삭제되도록 사주하였음. 이 정도까지 봐요. 아니 이 정도까지 검찰 수사 기록에 나와요. 아니 단군일에 이렇게 악질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까? 언론인들의 어떤 이 범죄가 이런 범죄는 난 진짜 동서고금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조단위에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수사보고 쳐놓고 이런 놈들을 갖다가 불러서 조사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내비뒀어요? 뭐 자기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지문위기로 당하니까 당연히 수사 못하겠네 이놈들은. 그게 아니라 원래 수사하는 게 맞죠. 근데 수사하다가 괜히 엄한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자기들한테 뭐 로빈하고 뭐 이런 놈들 다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겠죠. 네. 자 오늘은 우리 정현대 TV에서 IDS 홀딩스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저희가 이
그 기자회견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고발이 이제 화요일 날 이루어지고 나서 상세한 이제 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이 지금 현 정부까지 들어와서 그런데 왜 이게 아직도 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저 봅시다. 네. 이게 수사보고서 날짜를 볼게요. 2017년 11월 2일. 2017년 11월 2일이면 언제예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5월달에 했으니까 벌써 6개월이죠? 6개월 됐죠. 근데 그때 뭐 적폐 청산 수사하자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청 또 그러고 나서 IDS 홀딩스 관련해서 정연대하고 뭐 우리 단체들이 한두 번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정권 초기인데 언론하고 싸우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적폐청산 정권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2017년 11월 2일이면 지금 도대체 얼마나 됐나? 벌써 1년 6개월 가까이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수사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해도 맞습니까 이거? 참, 네, 웃겨갖구나 이거. 좀 웃기죠. 예, 하여튼 오늘은 정연대 TV에서 우리 이 IDS 홀딩스 전문 변호사이면서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사건을 이제 취재했던 이민석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했습니다. 이민석 변호사가 지금까지 약 한 30명에 가까운 이 IDS 홀딩스 관련된 사람들을 검찰이라든지 또는 정치인이라든지 또 수많은 이제 이 모집책 중에서 이제 이 상층부를 이제 구성해 왔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몇 명 정도 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빵에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현재까지 구속자가요. 31명인데 그 중에 4명이 뇌물이에요. 31명 중에 4명이 뇌물 구속돼 있고 참네 진짜 세상에. 근데 그게 앞으로 얼마나 더 보니까 최근에 저번 주에 중간 모집책이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어요. 중간 모집책. 중간 모집책. 이제 위에서는 끝났고 이제 중간 쪽으로 그렇죠. 왔네요. 그러면 이제 중간 모집책은 뭐 상위 모집책보다 훨씬 많고 일단 더 많을 테니까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한 200명 정도 더 구속되겠죠. 200명이 넘게. 봐요. 그렇죠. 단일 사건으로는 이렇게 큰 사건이 없네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입할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조입할 사건이 순수 피해, 그 돌려막기니까 돈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피해 얘기하면 8,400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IDS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7,900억인데 그거는 뭐 제대로 아직 조사가 100% 된 건 아니고 실제로는 9,000억이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거하고 유사한 쌍둥이 사건이 있는데 그 밸리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사건.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만 이제 그건 별도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근데 밸류는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권, 현 정권이 다 개입되어 있는 사건인데, 물론 IDS 홀딩스는 전 정권이 개입되어 있었는데, 현 정권에서 이 언론사주하고 관계를 덮은 거고, 그건 밸류는 이거예요. 이제 지금 총 9,000억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어요. 9,000억으로. 9,000억? 네, 어제 좀 웃긴 게 뭐냐면, 2015년 그때 10월 달에, 얼마예요? 그때 7,000억으로 기소가 됐어요. 7,000억으로. 그렇죠. 7,000억 사기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재판하다가 구속기간 6개월이 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7,000억짜리 사기범을 갖다가 재판 중에 풀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거 진짜 황당하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럼 걔가 재판 중에 이제 뭐 보석이 됐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 재판 기간 중에 또 보석 기간 중에 또 2,000억을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IDS 쌍둥이 같은데 이거 좀 더 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가 조작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러면 이게 그러면 7,000억으로 재판받는 놈이 6개월 구속 기간 때문에 석방이 나오고 또 석방이 나서 또 2,000억을 또 헤쳐먹었어. 그러면 석방된 나온 다음에 2,000원 해먹은 거에 대해서 한 영장 청구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영장이 기각됐어. 그러니까 이제 IDS가 똑같은 거죠. 야 빨리 아니 그렇죠. IDS는 적어도 첫 번째 구속이 안 됐지만 나중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7,000억짜리 6개월 만에 석방. 나중에 석방된 다음에 사기친 거 2,000억. 거기서 영장 기각. 내가 듣기에는 이제 이렇게 한다거든. 모집을 내가 1억 원 있잖아요. 1억 원을 모집해 오면 바로 2천만 원을 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집책을 2건만 하면 4천만 원이니까 거의 연봉 받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갖다가 저기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어떤 모집책에서 모집책 밑에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다단계식으로 되어 있는 모집책 전체가 20% 갖고 또 나눠 먹는 거예요. 아, 나는 거기 이제 그 자기 하위 그거 다 나눠. 왜냐면 단계마다 사기쳤는데 혼자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소위 다단계식으로 단계별로 다 20%씩 되면 안 남으니까 그렇죠. 나눠 그렇죠. 먹는 전체한테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 정부하고 이게 또 통진당이나 뭐 여기 그런 사람들이 변호인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황당한 게 뭐냐면 내가 말해줄게요. 저 이철이라는 사람이 주범인데 예, 이철이 있어요. 이제 대표. 근데 이철이 원래 이 사람이 국민참여당 당원이었어요. 국민참여당이 어떤 당이죠? 그 옛날에 유시민이 세운 당 있잖아요. 아. 국민참여당. 근데 이제 근데 웃기게 이 국민참여당이 나중에 그 참여정부 근데 저희 국민참여당이 나중에 저기 뭐예요 그 민주노동당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통진당이 됐죠. 근데 웃기게 뭐냐면 이철이가 나중에 통진당이 됐어요. 저기 합당돼 갖고 이철이 나중에 통진당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의정부죠. 근데 공천이 안 됐어.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통진당 국회의원 저기 그 이정희 의원하고 그다음 또 그 남편도 신재환이가 여기에 그 변호인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길택이라고 아주 그 악질 있잖아요. 저기 그 길택이가 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길택이는 누구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생아 그 문제로 결국은 나갔잖아요. 최동욱. 맞아. 최동욱이가. 근데 최동욱이가 일단 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들어온 게 바로 길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길택이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그거야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그때 댓글 뭐 조사팀장을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징계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직을 좀 먹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검찰이 정직 먹는다는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완전 한직으로 돌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때 윤석열을 징계시켰는데 앞장선 게 바로 길택이에요. 또 더 웃긴 게 있어요. 길택이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일 때 김학의 걔가 1차로 무혐의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길택이가 지금 밸류 사기꾼 이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변호인이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님, 남편 신재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골고루 보니까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우리 정권에서 있던 주변의 사람들하고 통진당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또 적폐하고 저 박근혜 최순실 적폐 아주 어떻게 보면 색깔들이 안 맞는데 그냥 아니 사실상 이렇게 아니 생각해 봐요. 1조 사기범 이철이가 통진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그랬었어요. 그건 아예. 그런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의정부가 지구당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참여당에서 온 뭐 개파가 있고 원래 민주노동당 개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참여당에서 나온 개파가 이철이고 그렇죠. 민주노동당의 개파가 예전에 홍의덕 전 의원이에요. 근데 홍의덕하고 이철이하고 하면 아무리 이름값이 홍의덕이 높죠. 그래서 경선에서 공천 탈락이죠. 경선도 안 하고 공천 탈락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철이가 굉장히 반발했어요. 아니 어떻게 경선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 탈락시키냐 이렇게 반발했어요. 그 사람이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 찾는 사람이 뭐 이렇게 사기나 치고 댕겨. 그러면 이게 보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여기에 이쪽 밸류 인베스트가 후원해라 그래갖고 정치인들을 막 후원하는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후원이라기보다는 이철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걔가 2011년에 뭐 노무현 정착학교 제 1기생으로 입학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입학한 이유가 있죠. 사기치려고 입학했겠죠, 보나마나. 그렇죠. 근데 거기에 노무현 정착학교 이사장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사장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왜냐면 사기치는 놈들은 그냥 정치인들 무조건 그냥 가서 바지가락이 잡고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거기 사기꾼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참여정부의 인사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 임종석이 하고 관계 있다는 게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임종석의 그 지지 모임이 있어요. 그 임종석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임사모라고 그러죠.
그 임사모에 예. 서울의 강북 14개 구에 예. 사무국장이 전에 밸류인베스트에 예, 예. 투자심사역. 아. 근데 투자심사역이 뭐 하는 건지 알잖아요. 음. 그건 사기치려고 아예 그냥 작정하는 놈들인데, 그건 아예. 근데 그것도 자기 이력서에 당당하게 밸류인베스트만 또 써놨더라고요. 참. 그럼 이게, 아니, 밸류 인베스트 이렇게 현 정권하고도 관계 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히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재밌는 건 있죠. 그 2015년에 김창호가 구속이 돼. 김창호가 누구냐면, 국정홍보처장. 맞아요. 노무현 정권 때 국정홍보처장이에요. 그렇죠. 그 김창호가 2000년부터 6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이 돼요. 불법 정치 작업.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깜빵에 갔다가 1년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 6억 2천만 원 받고 1년 6개월 같으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뭐 동국대 석좌 교수도 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 교육도 하고 있다면서. 맞아요. 그래, 무슨 얘기할게요. 예. 근데 그놈이 2017년 아마 6월 달에 석방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1년 6개월. 그 이철이라는 놈이 참 이철이 아니죠. 아까 저 김창호. 김창호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보통 다단계 업체로부터 그 돈을 갖다가 6억 2천만 원 받고 깜빵 1년 6월 살다 왔으면요. 그렇지.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 왜냐면 또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건 또. 그래. 근데 이놈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깜빵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책을 쓰더라고요. 책이 내 제목이 뭐냐, 좋은 대통령 이런 식의 책이에요. 대통령론이야. 근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갖다가 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좋아하니까 이제 그래서 민주당 그 순회 교육을 다닌다 하더라고요. 근데 참 웃기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2018년 3월 달부터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석좌 교수를 갖다가 좀 데려오려면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김창호는 인터넷에 김창호만 딱 쳐도 밸류인베스트먼트에서 돈 받아 구속 나와요, 아예. 그렇죠. 인터넷만 쳐도 그 빵빵 갔다 왔다는 거 누구나 다 안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석좌 교수가 돼요? 나 그거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가고, 또 더 웃긴 거는.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서 학원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석좌 교수라는 자리가 그냥 범죄자도 그냥 갔다가 그냥, 그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참, 나도 이해가 안 가. 아니, 봐요. 왜 그 사람의 이력은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다가 김창호, 국정홍보처 장관 쳐봐요. 밸류로부터 돈 받아 먹다가 구속됐다가 바로 나와요, 그거. 그렇죠. 네. 그 인터넷 맞춰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안기부 같이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냥 석좌 교수라 그러면 학생들 앞에 놓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학생들 가르치는데 다단계로부터 6억만 받아먹.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자, 오늘 하여튼 장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의연대 TV가 이러한 이제 사회에서 가장 핫한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방송할 거고, 저희가 이메리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그 윤주호 증인과 관련해서 지금 장자연 사건, 또 그리고 김학의 사건, 이런 어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제 저희 정의연대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무궁화클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연대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정의연대 TV가 이 사회의 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정의로운 TV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